안녕하십니까, 박건철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정말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만나서 하던 이야기를 이제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또 목소리로만 듣던 그 전화가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화상 전화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이 디지털 카메라가 새로운 트렌드로 또 자리를 매김하고 있죠. 해서 우리 방송대학 TV는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서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이란 프로를 총 24회에 걸쳐서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실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 사용 방법이 편하기 때문에 많이 사진을 찍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보게 되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이 있죠. 그 아쉬움을 포토샵으로 마치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혹은 잘된 사진으로 보정을 하고 변형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젠 강의 필기도 디카로, 메모도 디카로 하는 시대.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우리의 일상마저 바꿔놓는 디카. 오늘은 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디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를 가져보자. 자, 그럼 디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오늘은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사진으로 찍고 그리고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간. 역시 디지털 카메라 이야기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포토샵 사용법을 들어가기 앞서서 과연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어떻게 발전 관계를 가져왔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감상하면서 아 이렇구나라는 한번 느낌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디지털 사진가 전문가지요. 함영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함영민입니다. 예, 오늘 이 디지털 카메라 이 시간에는 디지털 카메라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요. 지금까지 디지털 카메라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사용하시면서 궁금증이 많으셨던 분들, 이 시간이 많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꼭 잡으셔가지고 좋은 사진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 개인적으로 함영민 씨가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이 디지털 사진 전문 작가로서 또 사이버상에서 이 닷지로 굉장히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찍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의 차이점.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이 디지털 카메라를 굉장히 갖고 싶어하고 또 많이들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 필름 카메라가 갖지 못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인기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필름 카메라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필름 카메라엔 필름 대신에 CCD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그 디지털 신호로 이미지를 프로세싱을 해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을 LCD로 확인을 하거나 또는 컴퓨터로 전송이 또 가능하게 되죠. 필름에 남아있던 그런 사진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컴퓨터로 쉽게 전송하고 또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확장자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닐 수 없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름이 대신하던 거, 그게 이제 불편했죠. 필름을 넣고, 또 사실 이 필름 넣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필름을 넣고 그걸 갖다가 이제 현상을 하고 또 인화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심플하게 필름이 없어지면서 컴퓨터 바로 연결해서 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제 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 이제 또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아무래도 디지털 카메라가 또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계기를 또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속성이라든지 직접 확인을 하고, 또 그 잘 나온 사진들을 계속 얻어내기 위해서 촬영하는 그런 신속성들, 또 그 편리성들은 디지털 카메라의 또 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도 물론 이제 사진을 찍는 거기 때문에 뭐 현상이나 조금 비슷한 그 개념의 작업,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제 그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종류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이 전자매장이나 그런 아니면 카메라 전문 그 상점을 가게 되면 이제 사진기들이 쭉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앞단에 이렇게 놓여 있는 모습을 보는데 모양
모양새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이거 그 모양새나 크기를 보면 또 이 사용법도 좀 다를 것 같고요. 종류가 많은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디지털 카메라의 큰 종류라고 한다면 이제 컴팩트형 디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런 작은 디지털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기존의 그런 필름 카메라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LCD가 있어서 괜히 거부감도 줄어들 뿐더러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인 그런 형의 흔히 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그 까만 부분이 이제 LCD가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LCD로 그러니까 찍은 모습을 LCD로 확인하고 그렇게 되는.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컴팩트형. 네, 컴팩트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이 상점을 가보니까요, 이 컴팩트형 이런 것들에 보니까 MP3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이스 레코딩 기능도 있고, 이제 사진기지만, 사진기 외에,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까, 또 컴퓨터와 쉽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또 컴퓨터와 연결해서 PC캠으로 활용되는, 어떻게 보면 복합키 형태의 또 카메라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던데요. 그럼 이런 컴팩트형이 있고, 또 어떤 형의 카메라가 있습니까? 그런 컴팩트형인 디카가 있는 반면에, 또 그, 디지털 카메라의 특성을 또 살려서, 그 LCD 부분과 렌즈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지금 이제 앞에 카메라를 보시면요, 이렇게 LCD가 회전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도라든지 또는 낮은 자세에서 기존의 그런 카메라를 보면 이런 뷰파인더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엎드리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자세를 이렇게 낮춰서 LCD만 확인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그런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 또는 그런 장점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뷰파인더를 통해서 봤어야 됐죠. LCD로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는 LCD가 장착이 되면서 LCD만 확인하면 되니까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낮춰서 찍어도 되고 올려서 찍어도 되고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이 용이하려면 뷰파인더, 저 LCD 부분이 회전이 돼야 된다. 회전형 LCD가 있고 또 렌즈가 돌아가는 제품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의 그런 디지털 카메라들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LCD를 확인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디지털 카메라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촬영 영역이 넓어지겠군요. 아무래도 촬영이 좀 편리해지고 굉장히 그 자세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반면이 있죠. 네. 그리고 또 간혹 가다 보면요, 이 뷰파인더가 없는 것도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작은 디지털 카메라들에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강철 씨가 보신 건데요. 네. 굉장히 이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그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성 유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흔히들 이제 그 사용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자친구한테 선물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런 디지털 카메라를 보통 토이 카메라 아니면 굉장히 초미니 카메라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뷰파인더가 없어진 반면에 필름이 안 들어가는 그런 아주 작은 그 전자 집적 회로의 그런 성격을 이용해서 디지털 카메라 아주 굉장히 소형으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럼 뭐 정말 이런 그 주머니 속에 아니면 뭐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찍고 싶은 거 편안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나눈 이 컴팩트형이라든지 아니면 복합키 타입 혹은 이 회전 LCD 타입 아니면 뷰파인더가 없는 소수형 타입 이런 타입 말고요. 이제 함영민 씨가 이제 늘 갖거든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카메라이기도 한데 조금 전문가들이 이제 쓰는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종류들이 또 있죠. 그런 종류들을 보게 되면 저도 처음부터 디지털 카메라 아주 이렇게 좋은 카메라 쓴 건 아니지만은 방금 광철 씨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키게 되면 이렇게 렌즈가 나오는 광학줌이 가능한 보급형 중에서 가격이 좀 세지만 대신에 멀리 있는 사물을 가까이 이렇게 당겨서 찍을 수 있는 그런 편리성 있는 그런 광학줌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광학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광학줌이라는 것은 이렇게 렌즈가 이제 벌어지면서 그 광학으로 그러니까 렌즈의 거리로서 확대가 되는 것을 이제 광학줌이라고. 렌즈의 힘이 굉장히 필요가 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립이 따로 존재하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보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컴팩트 디카보다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세지만 사진에 취미가 있으시거나 좀 전문적으로 또는 좀 큰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취미로 활동을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컴팩트형으로 시작을 하다가 조금 실력이 붙는다 싶으면 이런 단계로 거쳐서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 같고요. 저도 그렇게 해왔고 카메라를 많이 익숙해지신다면 아무래도 좋은 사진을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좋은 사진을 건지는 게 아무래도 이 프로의 그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그 어떻게 보면 디지털 카메라의 또 최고봉이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이 SLR 방식의 카메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카메라에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앞에 보이시는 이 굉장히 검고 무거워 보이는 이 카메라인데요.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아까 보셨던 카메라와 다른 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예.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제 마운트 한다고 하는데요. 렌즈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실 수 있고, 뭐, 굉장히 멀리 당긴다 그러면 이제 망원 렌즈를 가까이 쓰겠다, 이제 넓게 보겠다는 관광 렌즈 쓰시는데요. 이런 카메라들은 보통 전문가들이 또는 정말 사진에 취미가 각별하신 분들이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요. 네. 이 디지털 카메라, 이 SLR, 싱글 렌즈 리플렉스라고 하는 이 카메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싸다는 아직 단점이 있고요. 그렇게 뒤에 보시다시피 LCD가 기존의 카메라와 똑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LCD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이 이렇게 보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야, 저거 뭐 필름 카메라랑 거의 생긴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뒷부분을 보면 되겠군요. 뒷부분에 LCD 창이 있으면 디지털 방식의 SLR 카메라고, 이 LCD가 없다면 필름 방식의 SLR 카메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군요. 그렇게 보셔도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밀한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이 다양한 또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게 또 큰 장점이죠? 기존에 지금 디지털 카메라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필터를 장착하거나 또는 아답터를 장착하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의 종류들을 이제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 전문적으로 사진을 한 번에 잘 찍으면 좋은데 사실 이 잘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카메라 탑만은 돌릴 수가 없고 또 이 굉장히 실력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잘 못 찍더라도 이제 그 잘못 찍은 사진 가지고 잘 찍게끔 이 포토샵으로 보정하고 그리고 또 그 결과물을 얻고자 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지켜보시고 계실 텐데요. 그럼 이제 일단은 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 사진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가 사진들을 몇 장 준비해왔는데요. 같이 보시면서 그 사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시죠. 지금 첫 번째 사진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접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그런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민들레 사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민들레 홀씨 되어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사진들을 이게 어떻게 민들레가 될 수 있는가? 예. 새로운 사물들, 기존에 있던 사물들을 갖다가 재해석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사진은 이제 밑에서 바라본 사진이죠. 네. 사진을 개인이, 지나가다가 민들레 홀씨가 있는데 개미가 된다는 상상을 하고, 그 아래에서 위를 바라다보는, 그러니까 이 밝은 부분은 이제 태양이 되겠고요. 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민들레 아랫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접사를 강조한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 사진은 비가 내리는 우리가 흔히 내리는 그런 비들을 갖다가 볼 때는 그게 그냥 이렇게 떨어진다라고만 막연히 인식을 하게 되는데 접사 사진 이렇게 이제 가까이 이제 클로즈업한 이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생동감 있게 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접사 사진, 근접 촬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접 촬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접사와 이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으셨을 것 같은데 뒷부분이 흐려지는 뒷부분이 흐려져서 이제 보통 날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꽃에 우선 초점이 맞아 있고요. 꽃은 접사지만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이 돼서 또는 셀렉티브 포커싱이라도 하는데요. 한 부분을 선택해서 좀 흐릿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우선 눈의 시야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되죠. 꽃 쪽으로. 예, 꽃이 주제고, 그리고 길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아웃포커싱 된 그런 사람들은 좀 흐릿하게 표현되는 그런 사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정말, 이걸 어떻게 찍나. 사실 우리가 보면요, 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로 그냥 가져다 대고 그냥 셔터만 누르기에 이제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나는 그런 사진을 찍을 거야. 뭐 석양이 이렇게 돼 있는 사진을 찍을 거야 하고서 찍었는데 집에 와 보면은 그냥 풍경 사진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노하우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사진들 굉장히 파랗죠. 굉장히 파랗고 어떻게 실질적인 그런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 분명히 태양광선 아래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밝고 하얀색으로 비춰지게 되는데 이렇게 파란색이 나올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이제 방금 강철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직접 사진을 찍어 왔는데 자신의 친구가 얼굴이 참 멀쩡하던 놈이었는데 집에 와 보니까 괜히 파랗거나 또는 이렇게 불긋해 보였던 그런 현상. 그렇죠. 혹시 그리고 있으셨는지 실내에서 모르겠어요. 찍으면 왠지 모르게 좀 붉은기가 감도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낮에 찍었는데 새벽처럼 푸른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죠. 디지털 카메라에서. 그런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의 또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 CCD의 특성 또는 그런 디지털적인 특성상 그 빛 자체가 하얀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비춰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라는 기능을 이용하셔야지 제대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이트 밸런스는 말 그대로 화이트 밸런스, 하얀색을 제대로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화이트 밸런스 기능을 조절을 하시면 태양광 모드 또는 흐린 날 모드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태양 아래에 있을 때 태양광 모드에 놓게 되면은 제대로 된 하얀색이 나온다는 그런 설정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확한 색깔을 표현을 하거나 혹은 특별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니면 색깔을 아예 왜곡을 시킬 때 화이트 밸런스를 쓰게 된다면 상당히 기가 막힌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신만의 그런 느낌들을 갖다가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한낮인데 새벽까지 파란 경우 이거는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방금 각수씨께서 제대로 이해하셨는데요. 역이용을 해서 자신만의 느낌으로 만들어낸 그런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다른 사진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예, 다른 사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세요? 친근함 그리고 생활?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진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술성도 있겠지만 현실을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일 큰 역할이기도 하고요, 사진에. 보통 보도 사진이라든가 스포츠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사진의 이제 본래 목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진은 한 아이가 이제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미아가 돼서 이제 울고 있는 사진을 어머니를 이제 발견하고 쫓아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한쪽은 이제 어머니의 그런 다리 모습이 보이고요. 한쪽은 이제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곧 행복해지겠죠. 예. 이 참 순간을 포착한다는 거 이것도 또 사진의 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 사진은 좀 컬러풀하게 잘 살려진 사진인데요. 아까 그 사진은 뭔가 좀 애틋하고 따뜻한 감정을 묻어나게 하기 위해서 흑백 처리가 됐지만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불꽃 사진이 불꽃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현란하게 그리고 또 아름답게 표현되기 위해서 칼라 사진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그런 조선소에서 배를 만드시는 분이 용접을 하고 계시죠. 그런 사실성들을 굉장히 좀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단편적인 사진들입니다. 괜히 클로즈업해서 네. 이 사진이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또는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그 노인의 그 주름살들이 굉장히 또 사실적으로 표현이 돼서 또 흑백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대비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구도를 어떻게 잡고 또 초점을 어느 쪽에다가 주고 그리고 어느 쪽 지금 방금 그 전에도 보았지만 아웃포커싱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보급형들은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단점들을 갖고 있다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접사에 있어서는 접사 촬영을 할 때는요, 자연적으로 앞에 맞춰진 초점이 아닌 이상 그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아웃포커싱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만 잘 활용하셔도 적은 비용을 들이고 구입하신 그런 디지털 카메라들,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 이렇게 다 잡아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뒷부분이 좀 날아간 것들이 아직까지 인터넷 안에서 많은 유저들이 많이 선호하고 또 고급 기종으로 찍었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사진 몇 컷을 봤는데요. 역시 이 디지털 카메라의 힘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디지털 카메라를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용어를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필름 카메라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CCD란 말을 이제 계속 했습니다. 이 CCD,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름 카메라는 필름이 있고 디지털 카메라는 CCD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지드 커플 디바이스라고 하는 전자적 칩이 그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요. 그걸 갖다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아주 중요한 칩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디카의 그 가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본다면 그 빛을 모으는 뭐 눈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CCD가 맨 처음에 적용된 것은 이제 이 광학기기, 뭐 스캐너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캠코더에서도 이제 많이 보았는데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또 디지털 카메라에 집약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CCD뿐만이 아니고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제품들에는 CMOS라는 그런 제품, 그런 전자적 칩이 또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CCD 말고 CMOS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만큼 개발이 아직은 이루어지고 CCD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작은 토이 디카에 쓰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그 이미지 센서부, 그러니까 그 눈, 심장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은 CCD가 있고 CMOS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군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요. 이 또 궁금한 것이 픽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는요. 여러분께서 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이제 하고 계시지만 바탕화면을 보게 되면은 그 바탕화면에 이제 800에 600이니 아니면 1024, 768이니 1280, 1024니 보통 이제 윈도우의 해상도, 모니터 해상도를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는 800에 600이다 하면은 가로에 800개의 점, 또 세로에 600개의 점이 모여서 이제 모니터 화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점 하나를 이제 이 컴퓨터에서 픽셀이라고 이야기하고 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이 화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강조 씨께서 지금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요. 픽셀, 화소, 과연 이게 뭔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홈페이지나 그런 기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적정 사이트의 사이즈입니다 해서 1024 곱하기 768 또는 그런 이제 숫자들의 배열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세로에는 768개의 그런 픽셀이 있다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곱하기 표시가 돼 있죠. 그건 이제 곱해져서 그것들이 화소로 결정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30만 화소. 우리가 흔히 보는 1280 곱하기 960이라는 그 픽셀의 그런 곱하기를 해보시면요. 130만 화소의 그런 디지털 카메라의 이미지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만 화소 카메라, 200만 화소 카메라, 300만 화소 카메라, 뭐 500만, 600만, 뭐 심지어는 이제 뭐 1000만 막 이런 그 카메라의 CCD부, 그러니까 그것은 곧 이미지 사이즈, 가로 세로의 픽셀 사이즈가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 디지털 카메라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약간 좀 의미를 가시는 부분들이 필름 카메라에서는 필름이 분명히 빛을 받아들이고 저장을 하는데 저장은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부분은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CCD가 분명히 빛을 받아들여서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이 되는 매체는 메모리 카드라고 하는 네. 아주 작은 칩이 있어요. 또 그 칩은 용량마다 또 회사마다 굉장히 각양각색이고요. 대신에 그 용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시겠지만 비싸지겠죠. 그렇죠. 예. 또 이 메모리, 그러면 직접 이 그 디지털 카메라를 촬영하다가 보면은 메모리 카드의 그 용량이 다 돼서 사진을 더 이상 못 찍는 그런 좀 난감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난감해 하시는 그런 경우가 계신데요. 디지털 카메라의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배터리가 그리 길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LCD를 같이 켜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메모리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예, 직접 카메라를 처음 구입하실 때 여분으로 같이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CCD, 그거는 이제 그 어떤 필름의 역할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빛을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부분은 메모리 카드가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또 이 카메라의 이미지 사이즈의 그 결정력은 이제 화소수라고 할 수가 있군요. 그 화소수란 건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CCD의 그 성능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굉장히 작은 카메라부터 이 SLR 카메라까지 오기까지 그 CCD의 성능에 따라서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네. 또 이 바디의 가격뿐만이 아니고 그 CCD라는 것이 굉장히 화소마다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자신이 어디에 사진을 찍을 것인가, 자신이 애완동물을 찍을 것인가, 또는 어딘가 놀러 가서 친구의 그런 스냅 사진들, 우리가 흔히 이렇게 V자를 그리고 찍는 그런 사진들이 있죠. 예, 그런 사진들을 찍을 때, 어떤 내 자신이 필요한 디카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구입하시는 것이 예,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예, 굉장히 좋은
그런 디카 선택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다시 사진을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디지털 사진으로 찍은 것,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것은 이제 디지털 사진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거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또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 쉽게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사진 보정이나 아니면 사진 합성이나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디지털 카메라에 있어서 포토샵. 왜 하필 또 포토샵인가 하는데요. 그 이유는 포토샵을 많이 쓰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이 보급돼 있고 그만한 사진을 이제 보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고요. 기존의 그런 필름 카메라에서 행해졌던 그런 암실 작업들, 이 부분은 좀 잘못 나왔어 또는 이렇게 짜 맞춘다는 그런 암실 작업들은 보통 암실 작업 많이 보셨죠? 이렇게 빨간 불 등 아래서 이렇게 필름을 만지고 그런 작업들이 이 디지털 카메라에 넘어와서 포토샵으로 대체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필름 카메라의 암실 작업이 곧 포토샵의 어떤 보정 작업이다. 그렇게 그렇군요. 같은 맥락이라도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우리가 포토샵 작업을 한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사진을 제가 역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황금빛이 내리쬐는 그런 황혼에 있는 그 숲속에서 내리쬐는 그런 태양빛이 있는 아주 이쁜 사진이죠. 근데 이제 배경이 이제 검게 돼서 분위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포토샵에 아주 굉장히 쉬운 기능인 글씨 집어넣기를 이용해서요. 아주 간단한 글씨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사진의 그런 분위기들을 갖다가 좀 더 이끌어내주는 그런 사진이 될 수 있다고 싶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좀 더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이 원본입니다. 새벽에 두물머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강이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촬영했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카메라가 200만화소인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이즈도 많고 굉장히 좀 열악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사진들을 또 역이용을 해서 이런 노이즈들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이 사진들을 포토샵 보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엽서처럼 그 색깔들을 약간 빼주고 그 노이즈들마저도 이렇게 포토샵으로 색깔만 바꿔주는데 이렇게 좀 아련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하죠. 기존에 그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엽서 안에 이렇게 하얀 글씨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마 엽서를 프린팅을 해서 자신의 친구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친구와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된다면 아마 좋은 추억들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디지털 사진이 되어다 보니까 사진 편집 그 수정이 상당히 용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합성마저도 편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있어하고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첫 번째 시간으로 디지털 카메라는 과연 무엇이고 디지털 사진으로 찍은 사진들을 또 구경하면서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봤는데요. 하명희 씨께서는 오늘은 이제 계속 나오셨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코너로 또 계속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다음 주부터, 다음 회부터는 제가 디카포커스라는 디지털 카메라로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찍어야지 이쁘게 나오고 또 멋있게 자신의 친구들 또는 자신의 애완동물 그리고 멋진 풍경들을 담아낼 수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짧지만 그래도 좀 기묘한 그런 노하우들을 같이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이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잘 찍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디카포커스라는 시간이 또 많이 기다려질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포토샵을 통한 이미지 보정 그리고 또 관리 기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디카포커스도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